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15강 시간으로서 141번부터 15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4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41번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의 인가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권자는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도시시장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지정권자가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아닌 사람은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인가권자가 아니죠. 지정 요청권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없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가능하죠. 예외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이니까요. 시도지사, 지정권자 맞습니다. 원칙적인 지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니까요. 3. 대도시시장도 해당이 됩니다. 4.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안되죠.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어도 지정권자, 즉 실시계획의 인가권자는 아닙니다. 5.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인가권자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없는 자를 고르니까 141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42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인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지정권자가 의견을 듣는 대상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들. X. 2번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3번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부족한 주택만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틀렸죠? 도시개발은 전체 도시를 개발하지 부족한 주택만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4.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이 수립의 원칙은 기능의 상호조화가 아니라 특정 기능 배치가 우선이다. 틀렸죠? 기능의 상호조화가 우선입니다. X. 5.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이 포함된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142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설명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의견을 미리 듣는 대상은 시도지사하고 또한 대도시시장도 포함되는 거 말씀드립니다. 142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43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환지 방식. 이건 이제 집값 비쌀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은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채택한다. 이런 건 주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입니다. 이런 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고, 사업 시행중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 현저히 높은 경우, 이런 것이 바로 환지 방식이 쓰이는 겁니다. 서로 반대로 설명되어 있고요. 3번 혼용 방식, 환지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혼용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은 맞고요. 4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동의 얻을 필요 없습니다. 이 비율도 틀렸죠. 2분의 1 이상이고요.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 같은 거 얻지 않고 그냥 수용합니다. X. 5. 환지 방식. 조성 토지 가격 평가 시 토지평가협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심의, 자문이 아니라.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걸 고하니까 14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땅값이 비싸면 수용이나 사용이 어려운 겁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어려운. 그럴 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이게 위치가 바뀌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X. 2번. 대지로서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그렇죠. 환지. 토지의 소유권을 바꾸는 겁니다. 3. 당해 도시에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이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둘은. 다 오고 하나만 했으니까 14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는 도시개발 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 방식 외에도 이를 혼용하는 방식이 있다. 맞습니다. 2번.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고시에 의하여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3번. 재결 신청은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재결 신청 관계 규정 1년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거에 구속되지 않고 시행 종료일까지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번.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얻는 겁니다. X. 5.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렇죠. 토지를 제공했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럼 이주대책 세워줘야죠.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14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토지상환 채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토지 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거 이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증권으로 해야 한다. 맞고요. 4번.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유는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 및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맞고요. 5번. 토지 상환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 이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을 하되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 상환 채권 원부 원래 장부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취득자는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가능합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14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번 문제입니다. 147.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단독주택 용지로서 330제곱미터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맞고요. 3.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 계획서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틀렸죠? 경쟁 입찰이 아니라 이때는 추첨의 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추첨의 방법. 그래서 X 5번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4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4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에는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시행자가 정하는 게 아니죠. 이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X 3.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 정관 또는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4.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5.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업자 등의 평가를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48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49.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공식을 알면 쉽고 공식을 모르면 전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여기 뭐 환지계획 구역의 면적, 보류지, 채비지, 청산 대상 토지 면적,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공식을 먼저 써 보겠습니다. 자, 환지계획구역이니까 그 밑에 분모에 환지계획구역의 면적이 들어갑니다. 자, 환지계획구역의 면적 거기서 빼줍니다. 뭘 빼주냐 하면은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빼줍니다. 자, 무상 시설 면적. 그리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보류지 면적이 들어갑니다. 보류지. 그리고 똑같이 무상 귀속되는 거 빼줍니다. 그 면적을. 요 공식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요 환지계획구역의 면적, 그리고 보류지 면적, 그리고 무상 귀속되는,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요 세 가지만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공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환지계획 구역의 면적 120만 제곱미터. 부담률이니까 단위를 생략하겠습니다. 빼기 무상 귀속되는 면적 20만 제곱미터. 분해 보류지 60만 제곱미터. 빼기 무상 귀속되는 면적 20만. 자, 요거 계산하면 120에서 20을 빼면 100이고요. 60에서 20을 빼면 40입니다. 100분의 40이니까 40%라는 얘기죠. 40% 어딨나? 3번에 있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된다. 사전검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작성에서 인가를 받아야죠. 사후에 인가를 받는 겁니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사전검토라고 해서. 2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는 때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냐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맞고요. 3.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때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고요.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입체 환지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토지를 건물을 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교환해 준다든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환지하는 것도. 그 입체 환지라고 그래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한 토지를 채비지 비용 용도로 놔두는 땅이라는 얘기죠. 정할 수도 있고 규약정과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보류지, 그냥 보류하고 놔두는 땅입니다. 보유지로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15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15강 시간이었고 141번부터 15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